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이제 ISMS 이제 뭐 관련된 심사원 제도 그리고 이제 뭐 시험 이제 준비 이런 거 쭉 얘기를 들었는데, 예, 사실은 이게 메인 콘텐츠일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지금 유튜브 이제 라이브 이거 올리면서 이제 스터디를 모집을 같이 했어요. 근데 스터디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솔직히 되게 저조한데요. 아마 뭐 라이브 끝나고 좀 신청하시는 분들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뭐,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고요. 뭐 아니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스터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이 부분도 좀 한번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지금 스터디를 이제 박기용 강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진행하는 스터디를 모집하고 있는데, 스터디는 앞에 사실 다뤘던 이제 그런 인증기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법령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밖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술보안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뭐 신기술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진행 예정이고, 일단 스터디를 일단 요 인증기준 관련된 부분이랑 이제 법령, 요 지침, 요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게 오프라인 진행하면서 촬영을 같이 하고 촬영이 끝나면은 그 주에 이제 VOD로 업로드를 하는 형태로 요 이제 인증 제도 관련된 부분, 인증 기준 그리고 법령이나 지침 요 관련된 부분들은 오프라인 강의를 이제 같이 병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 이런 특강들 기술 보안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개별 토픽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VOD로만 따로 녹화를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 일단 이런 기본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요. 참고로 다음 주 일요일부터 이제 스타트를 할 예정인데, 진행을 하고, 이후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별도로 5월 달쯤에 별도로 좀 모집을 할 생각이에요. 이때는 진짜 그 문제 푸는 것만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오프라인 동영상 촬영 후에 온라인으로 이제 업로드를 이제 인증 기준 1, 2, 3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나머지 심화 토픽들은 이런 내용들은 그냥 자체 녹화해서 VOD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뭐 광고 네,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기본적인 학습 컨텐츠 말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퀴즈라든가 아니면 보충 토픽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만비 툴이나 지침이나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거 이런 거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좀 작년에도 작년, 재작년 계속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다른 부분들보다도 뭔가 좀 커뮤니케이션 이쪽이 조금 뭐 부족하다라는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아서, 사실 그래서 이거 좀 유튜브 라이브도 생각을 했던 게, 이런 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은 가장 좋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라이브 방송 같은 거를 좀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좀 이 부분도 좀 강화를 좀 할 생각입니다. 카페가 됐든 뭐 유튜버가 됐든 아니면은 뭐 이제 카카오 이제 오픈 채팅방이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좀 커뮤니케이션을 좀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까지 소개 뭐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런 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ISMS 관련된 뭐 인증 심사나 그다음에 컨설팅 뭐 요거를 좀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효웅 강사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심사 팀장님을 전직이지만 지금은 이제 컨설팅을 하고 계시고 전 인증심사 팀장님을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무적인 사례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지금은 이제 전이에요. 저도 이제 정보보호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프리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했던 콘텐츠는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혹시 뭐 이제 궁금한 사항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 오픈 채팅 방이 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 방송에 채팅으로 뭐 좀 궁금한 사항들, 질문 사항들 이런 거 좀 남겨주시면은 여기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뭐든지 좋습니다. 뭐 시험 관련된 부분도 좋고 아니면은 뭐 심사 뭐 관련된 부분도 좋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견 주시면은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게 카카오톡으로 주셨나요? 아, 네. 이게 실기 합격 후에, 아니, 필기 합격 후에 이제 실기 떨어지면은 아마도 이제 몇 번 기회가 있느냐, 뭐, 이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 시험 기간. 네. 아니요, 예, 작년에 그 이번 시험 공고 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법이 바뀌기 때문에 필기를 합격했다라고 하더라도 실기에서 떨어지면 다시 필기부터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작년 시험 공고 보시면, 이제, 1회 더 그 기회를 주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습니다. 더 줍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올해 이제 4월 정도에 이제 공고가 나올 텐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실기 불합격했을 때 뭐 기회를 더 주겠다, 안 주겠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그 공고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이 올해 공고가 나와 봐야지 정확한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작년에는 실기 떨어져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력증명 관련된 부분인데, 경력증명 양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인증심사원 모집할 때 그때 뭐 경력증명 양식을 아예 이제 같이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ISMS 홈페이지에서 그런 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작성해서 좀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담당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경력 증명서에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라고 하는 거를, 요거를 본인이 작성하시면 돼요. 작성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팀에서 이거에다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회사에서만 인정을 해주면 돼요. 내가 개인정보 담당 업무를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이제 키사나 이런 데서 인정을, 너는 이거 개인정보 관련된 경력 맞아? 아니면 이거는 개인정보 관련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인사팀에서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도장을 받으면은, 그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난이도가 높아서, 일단 합격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 일단, 그 스터디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일단, 합격률 자체, 그러니까 스터디를 해서 합격을 하고, 아니면은 스터디를 안 했기 때문에 합격이 떨어지고, 사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고요. 다만 스터디를 하시면은, 학습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증기준 안내서를 가지고 혼자 독학을 해서 보실 수 있고요. 인증기준 안내서에 각각의 항목에 해당되는 법률,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본다라든가, 혹은 이제 교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것들 시중교재를 이용해가지고 학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스터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혼자서 그런 자료를 찾고 관련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들을 상당히 단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스터디 들으면은 무조건 합격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사실 그건 좀 거짓말이고요. 일단 개인의 학습량에, 개인이 학습하는 노력에 절대적으로 좀 좌우가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스터디를 했을 때 합격률이 높아진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스터디 하신 분들 중에서, 작년에 스터디 참여하신 분이 이제 30명이 채 안 됐던 20몇 분 됐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합격하신 분이,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연락 온 것만 한 4-5분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2,000명 중에서 이제 80명, 그러니까 5%가 채 안 되는 것보다는 당연히 높죠. 근데 그거는 스터디 신청할 정도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대부분 다 스터디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고, 스터디를 해가지고 합격률이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답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좀 더 충실하게 준비하고 시간을 좀 세이브 시키는 정도지, 스터디를 해서 뭐가 엄청나게 뭔가를 전달을 해드리고 실력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좀 과장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스터디의 효용은 이제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스터디, 이제 매년 2,000명 정도가 이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에서, 목표를 이루시고, 여기서 이제, 졸업을 하시는
분은 이제 100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상향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터디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그런 예전에 공부했던 분들의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한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제 스터디 하다 보면 이제 7월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좀 나태해지기도 하는데 여기 스터디 그룹에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 그런 두 가지 효용이 있게 되겠습니다. 또 뭐 많은 문제들을 또 같이 풀어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적응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의지가 없다, 의지가 빠져있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그 용한 의사라도 이제 환자를 고칠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되겠죠. 예. 네, 그 다음에 시험 준비 기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개인차가 되게 커요. 개인차가 되게 크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뭐 보안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잖아요. 보안 관련해서 내가 ISMS나 ISMSP 대응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정보보호 관련된 뭐 계획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주 업무를 하시고 있다. 라고 하면은 준비 기간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기본적인 이제 법률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인증기준 102개 항목 이 부분들을 이제 빠삭하게 내가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기본적인 부분들이 다 되기 때문에 사실 기술 보안 쪽 오히려 이쪽 뭐 클라우드라든가 뭐 방화벽이라든가 인프라 보안 이쪽 관련된 부분들만 좀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짧게는 뭐 한두 달 정도까지 되는 경우 정도만 준비를 하셔도 충분히 이제 시험 준비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인증기준 안내서라고 하는 걸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102개의 인증기준 이게 뭔지 모른다. 그리고 뭐 법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망법 같은 거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은 이러면은 좀 시간을 좀 오래 잡아야죠. 최소 제가 봤을 때는 법률이랑 그리고 인증기준 관련된 것들 정리하는데 기본적인 정리를 하고 체계를 잡는데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인차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준비하면 한두 달, 좀 길게 준비하면은 한 반년 정도까지도 잡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또 시험이 또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한 번 떨어지면은 또 이제 자동으로 이제 1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최장 한 1년 정도 잡고 짧으면 한 1, 2개월, 한 평균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사이가 좀 평균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시작을 하셔서 준비하는 딱 시기인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시험에 떨어졌을 때 실기 시험에 떨어졌을 때 다시 보게 해주냐 이거랑 좀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1년 어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고 있고 인증 기준에 관련된 연관된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래 공부하시는 분은 지금 올려주신 그런 내용을 많이 걱정하세요. 내가 작년에 공부했던 거랑 올해 공부했던 거랑 맞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 교재를 업데이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할 때 법이 작년하고 대비해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부터 공부하셨는데 떨어지셨거나 그런 분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기존에 뭐 보안기사를 공부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겹치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강의할 때 더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전 질문 시험 준비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질문하고도 또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가 시험의 출제 범위가 크게 세 가지 부분 나왔지 않습니까? 인증 기준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보안 기술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법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인데 요 세 가지의 능숙하게 세 가지 부분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현업이라도 업무를 보시더라도 개인정보 파트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정보보호 파트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이제 물리적인 뭐 보안만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이렇게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지식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거는 출발점이 다 다르다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그 출발점이 좀 늦었더라도 그런 부분을 이제 체계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안기사에 만약에 합격하셨다.
라고 하면은 이제 보안 기술 쪽에서는 학습하실 때 좀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법이라든지 이제 인증 기준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합격자분들 인터뷰를 많이 했을 때 그런 분들을 많이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PR라든지 CPPG 합격을 했더니 개인정보 쪽은 좀 공부가 수월하게 되더라. 그래서 나머지 인증 기준에 대비를 해서 합격을 쉽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험 대비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이 ISMS 시험 본데 커버하는지는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뭐 몇 개월 걸려요 이런 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실기 스터디는 지금 타 스터디 진행하고 있는 좀 팀이랑 보통 저희가 같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는데 아마 진행은 할 텐데 그 진행 주체가 지금 저희 진행하는 요 스터디가 될지 아니면은 타 스터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타 스터디 과정이랑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진행은 하긴 하는데 주체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셨던 거 요거까지 좀 답변을 하고 좀 정리를 하고요. 혹시라도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은 뭐 카페나 아니면은 뭐 여기는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쪽에 남겨주시면은 나중에라도 내용들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라이브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